QQQ, QLD, TQQQ 투자자가 진짜 준비해야 하는 건 상승장이 아닙니다. 진짜 준비해야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계좌가 20%, 30%, 심하면 50%까지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QQQ가 우상향한다는 건 압니다. QLD가 장기적으로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TQQQ가 상승장에서 얼마나 무섭게 폭발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버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트로 보면 쉽습니다. 과거로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1974년 오일 쇼크 이후 반등했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반등했습니다. 1990년 경기 침체 이후 반등했습니다. 2002년 닷컴 버블 이후 반등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반등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반등했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과 전쟁 공포 이후에도 다시 반등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너무 쉽습니다. 그때 샀으면 됐네. 그때 안 팔았으면 됐네. 그때 QQQ 모았으면 됐네. 그때 QLD로 버텼으면 계좌가 달라졌겠네. 그때 TQQQ를 공포에 조금씩 담았으면 인생이 바뀌었겠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미국 경제가 끝났다. 기술주 거품이 꺼진다. AI는 버블이다. 금리가 시장을 죽인다. 달러가 흔들린다. 반도체는 끝났다. 나스닥은 더 빠진다. QQQ는 고평가다. QLD는 위험하다. TQQQ는 절대 들고 가면 안 된다. 그 말들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무섭습니다. 계좌가 하루하루 녹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빠집니다.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무너집니다.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다음날 또 빠집니다. 내가 산 가격은 항상 고점처럼 보이고 내가 판 가격은 항상 저점처럼 보입니다. 이게 폭락장입니다. 폭락장은 숫자로 오는 게 아닙니다. 폭락장은 감정으로 옵니다. QQQ가 20% 빠지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게 힘든 겁니다. QLD가 30%, 40% 흔들리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믿었던 전략이 한순간에 바보짓처럼 느껴지는 게 힘든 겁니다. TQQQ가 크게 빠지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 같은 공포가 올라오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닙니다. 정확한 저점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반등할지 맞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기준으로 버티고 어떤 기준으로 사고 어떤 기준으로 멈출지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S&P 500 기준으로 20%에서 30% 폭락장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QQQ는 그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QLD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TQQQ는 더 무섭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간도 바로 그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도망가는 구간, 계좌를 열기 싫은 구간, 유튜브에서 공포 썸네일만 보이는 구간, 커뮤니티에 손절했다는 글이 넘치는 구간, 가족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구간. 그 구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때 살걸, 그때 버틸걸, 그때 조금만 더 모을걸. 그런데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때가 지나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원칙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QQQ, QLD, TQQQ를 한다면 이걸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폭락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더 흔들립니다. 완벽하게 고점에서 팔고 완벽하게 저점에서 다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두 번 맞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5년, 10년 반복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폭락장이 왔을 때 내가 시장 밖으로 완전히 튕겨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계좌를 지키는 겁니다. 현금을 남기는 겁니다. 분할 매수할 힘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정신을 지키는 겁니다. QQQ는 중심입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보는 기준입니다. QLD는 공격적이지만 그래도 장기 누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TQQQ는 강력하지만 아무 때나 많이 들고 가면 사람을 흔들어버리는 칼입니다. 그래서 저는 폭락장을 이렇게 봅니다. QQQ가 무너질 때 시장의 체력이 약해졌는지 봅니다. QLD는 그 약해진 시장에서 천천히 모을 수 있는지 봅니다. TQQQ는 공포가 극단으로 갈 때 아주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지 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TQQQ로 인생 역전하려고 하면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때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QQQ로 방향을 보고 QLD로 누적하고
TQQQ는 기회가 명확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폭락장이 오면 바로 사면 됩니까? 아닙니다. 폭락장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20% 빠졌다고 무조건 바닥이 아닙니다. 30% 빠졌다고 무조건 반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5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그 과정에서 체감 공포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사면 안 됩니다. 현금을 나눠야 합니다. 기준을 나눠야 합니다. 시간을 나눠야 합니다. 가격이 빠질수록 더 좋은 기회라고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빠질수록 손이 떨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감정으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기계처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QQQ가 고점 대비 크게 빠질 때마다 QLD를 나눠서 담는 방식. 시장이 21선 아래에 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30주선 같은 큰 추세를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 TQQQ는 욕심이 아니라 비상용 카드처럼 다루는 방식.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폭락장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원칙이 남아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현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팔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폭락장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나는 30% 빠지면 살 거야. 나는 50% 빠지면 몰빵할 거야. 나는 진짜 공포가 오면 들어갈 거야. 그런데 막상 30%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50% 빠지면 시장이 망한 것 같아서 못 삽니다. 뉴스가 매일 경기 침체를 말하고 전문가가 더 큰 하락을 말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손절하면 그때는 매수 버튼이 아니라 매도 버튼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폭락장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평소에 훈련된 사람이 강합니다. 평소에 QQQ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익힌 사람, 평소에 QLD를 조금씩 모으면서 변동성을 받아들인 사람, 평소에 TQQQ의 무서움을 알고 욕심을 줄이는 연습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폭락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폭락이 없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폭락을 지나갔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1974년에도 시장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1987년에도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2년 닷컴 버블 때는 기술주가 다시는 못 살아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전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2022년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성장주는 끝났다는 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구간들은 역사 속에서 기회로 기록됐습니다. 문제는 그 역사 속 기회가 그 당시에는 지옥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바꾸면 안 됩니다. 공포에 사야 한다는 말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포가 왔을 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한 번에 크게 들어가지 마세요. 둘째, 레버리지는 항상 비중을 조절하세요. 셋째, QQQ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넷째, QLD는 시간과 분할로 접근하세요. 다섯째, TQQQ는 기회가 아니라 욕심으로 들어가는 순간 독이 됩니다. 여섯째, 폭락장에서는 수익률보다 생존율이 먼저입니다. 이게 지루해 보여도 결국 계좌를 살립니다. 한 번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강해지는 사람은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이 5년 뒤, 10년 뒤에 지금의 계좌를 보고 싶다면 폭락장을 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폭락장은 시험입니다. 내가 진짜 장기 투자자인지, 내가 진짜 QQQ를 믿는지, 내가 진짜 QLD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TQQQ를 도구로 쓰는 사람인지,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불편합니다. 시험은 떨립니다. 시험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고수처럼 보입니다. QQQ가 오르면 모두가 자신 있습니다. QLD가 오르면 내가 천재 같아집니다. TQQQ가 폭등하면 인생이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은 하락장에서 나옵니다. 떨어질 때 비중을 줄일지, 떨어질 때 현금을 쓸지, 떨어질 때 기다릴지, 떨어질 때 내 전략을 버릴지, 그때 계좌의 미래가 갈립니다. 여러분, 시장이 좋을 때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락장에서 부자가 될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승장은 보상입니다. 하락장은 자격심사입니다. 폭락장이 오면 계좌는 아프지만 기대 수익률은 좋아집니다. 가격은 낮아지고 사람들은 떠나고 좋은 자산은 할인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용기는 감정이라서 오래 못 갑니다. 계획은 흔들려도 남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S&P 500이 20%에서 30% 폭락하는 구간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QQQ는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QLD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TQQQ는 사람의 멘탈을 시험할 정도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간이 올 때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망갈래요? 준비할래요? 정확한 저점은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점 근처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건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폭락장을 다르게 봅니다. 남들이 끝났다고 할 때 그는 현금을 확인합니다. 남들이 손절을 말할 때 그는 비중을 확인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떠날 때 그는 다음 매수 구간을 봅니다. 남들이 다시 올라온 뒤에 후회할 때 그는 이미 시장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가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계좌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QQQ, QLD, TQQQ로 자산을 키우고 싶다면 상승장만 상상하지 마세요. 폭락장까지 상상해야 합니다. 내 계좌가 20% 빠졌을 때도 버틸 수 있는지, 30% 빠졌을 때도 매수할 수 있는지, 50% 가까이 흔들릴 때도 시장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답이 없다면 지금 비중이 너무 큰 겁니다. 답이 없다면 현금이 너무 적은 겁니다. 답이 없다면 TQQQ가 나에게 너무 큰 겁니다. 답이 없다면 전략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는 멋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만 복리의 시간을 만납니다. 복리는 상승장에서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복리는 하락장에서 버틴 사람에게만 자랍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QQQ를 알아도, QLD를 알아도, TQQQ를 알아도 하락장에서 팔아버리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만큼만 내 자산입니다. 내가 흔들려도 계속 실행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전략입니다. 여러분, 폭락장은 반드시 또 옵니다. 그날이 내일일지, 다음 달일지, 내년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옵니다. 중요한 건 그날 공포에 잡아먹히는 사람이 될지, 준비된 사람이 될지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 비중을 점검하세요. 현금을 점검하세요. QLD를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모을지 정하세요. TQQQ를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할지 정하세요. QQQ의 큰 추세가 무너졌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써두세요.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폭락장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털어내고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옵니다. 계좌가 흔들릴 때 인생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격이 빠질 때 믿음까지 빠지면 안 됩니다. 뉴스가 무서울 때 기준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부자는 시장이 좋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던지고 후회하고 떠나는 그 구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할인 구간입니다. QQQ는 방향을 보여주고 QLD는 시간을 타게 해주고 TQQQ는 욕심이 아니라 원칙 안에서만 힘이 됩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